2025년 벽두,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업종 중 하나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8년간 계단식으로 올라가기만 하던 그래프가 처음으로 꺾인 겁니다. 바로 카페입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6곳이 셔터를 내리고 전국적으로는 743개가 감소했습니다. 아메리카노 1,300원에 팔아도 사장 손에 쥐어지는 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카페 시장은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퇴출 스토리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은 한 집 생기면 두 집이 망한다는 대한민국 카페 시장의 잔혹한 숫자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7천만 원 빚내서 카페 차렸다가 11개월 만에 망한 김민수 씨.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1,800만 원입니다. 하루 12시간 일해서 월 20만 원 벌었거든요. 편의점 알바가 월 200만 원인데 말이죠. 2025년 1분기 전국 카페가 통계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8년간 올라가기만 하던 그래프가 꺾인 거예요. 강남역 골목 한 건물에 카페 3개가 붙어 있는데요. 메가커피 앞엔 줄이 서 있고 컴포즈 앞엔 손님이 몇 명 보이는데 그 사이 낀 개인 카페는 텅 비었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셋 다 똑같아요. 송파 아파트 단지 앞 작년까지 3곳이던 카페가 올해 하나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만 문을 엽니다. 나머지 시간엔 전기세만 나가니까요. 부천 공단 상카페 사장님은 오후만 되면 혼자 앉아 계세요. 전국 카페 수가 95,337개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43개 줄었습니다. 하루로 치면 2곳씩 사라진다는 얘기죠. 서울만 따로 보면 한 해 동안 2,187곳이 폐업했어요. 하루 평균 6곳 꼴입니다. 김민수 씨는 2023년 겨울에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받던 때였고 48 나이에 재취업은 불가능했거든요. 주변에서 카페로 대박났다는 얘기도 들었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감성 카페 보면서 나도 저런 공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퇴직금 5천만 원에 대출 2천만 원 합쳐서 준비했어요. 골목 모퉁이 월세 200만 원짜리 자리에 간판 달고 문 열었는데 오픈 3개월 만에 도로 건너편에 메가커피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째엔 한 블록 뒤에 컴포즈까지 생겼어요. 김 씨는 2,500원이던 아메리카노를 1,800원으로 내렸고 손님이 계속 줄자 1,500원, 나중엔 1,300원까지 낮췄죠. 그런데도 손님은 프랜차이즈로 갔습니다. 똑같은 1,500원이어도 프랜차이즈는 쿠폰 주고 적립되고 앱으로 미리 주문되니까요. 초반엔 하루 70잔 팔렸는데 경쟁 카페 들어선 후론 30잔으로 줄었어요. 월 잔고를 보면 이렇습니다. 매출 300만 원에서 임대료 100만 원, 원두랑 우유 같은 재료빈 90만 원, 알바 인건비 60만 원, 대출 이자 30만 원 빼면 손에 쥐는 돈이 20만 원이에요. 김 씨는 11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대출 1,000만 원, 카드 현금 서비스 800만 원까지 써서 빚이 1,800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로 빚을 갚고 있죠. 사람들이 카페부터 끊었습니다. 재택근무 늘면서 출근길 커피가 필수가 아니게 됐거든요. 30대 직장인들은 집에 캡슐 커피 머신 두고 출근 전에 한 잔 뽑아서 텀블러에 담아가요. 한 잔에 500원에서 700원이면 되니까 한 달이면 10만 원 넘게 아끼는 겁니다. 홈카페 문화만이 아닙니다. 편의점 커피나 자판기 커피로 대체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굳이 비싼 돈 내고 카페 갈 필요 없다는 심리죠.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소비 습관의 변화입니다. 저가 프랜차이즈가 동네마다 깔렸습니다. 메가, 컴포즈, 백다방이 한 블록에 2-3개씩 들어서면서 개인 카페는 설 자리를 잃었어요. 프랜차이즈는 원두를 본사에서 대량으로 사니까 단가가 개인 카페 절반도 안 됩니다. 같은 가격 받아도 프랜차이즈는 남고 개인 카페는 적자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는 거죠. 김 씨는 말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원두 단가가 우리 절반인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가격 내려봤자 손해만 커질 뿐이었죠. 원가가 폭등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국제 커피 가격이 역대 최고치 찍으면서 원두값이 치솟았거든요. 브라질이랑 베트남에 기후재해 터지면서 공급 부족이 심각해졌어요.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419센트까지 올랐는데 팬데믹 전보다 50%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1,500원 넘보면서 원두만이 아니라 우유, 밀가루, 시럽, 플라스틱 컵까지 다 비싸졌죠. 과거 38% 정도던 원가율이 45%에서 50%까지 뛰면서 수익성이 무너진 겁니다. 금리도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 불어나면서 매출 늘어도 남는 돈 없는 구조가 됐어요. 카페 창업할 때 대부분 대출 받는데 금리 1%만 올라도 월 이자가 수십만 원씩 늘어나거든요. 김씨 같은 경우 대출 이자만 월 30만 원이었는데 매출에서 고정비 다 빼고 나면 20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이자 내고 나면 본인 손에 쥐는 돈이 사실상 마이너스인 거죠. 진입장벽 착시도 문제였습니다. 카페는 메뉴 난이도도 낮고 초기 투자 5천에서 7천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쉬운 창업으로 인식됐거든요. 코로나 이후 실직자랑 퇴직자들이 대거 유입됐어요. 시장 파이는 그대로인데 점포 수만 폭발적으로 늘면서 출혈 경쟁 일상화된 겁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퇴사 후 뭘 할까인데 그 선택지 1순위가 카페였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요즘 카페는 진입비용 큰데 판매 단가는 낮아서 구조적으로 남기 어려워요. 머신이랑 그라인더 같은 장비에만 수천만 원 들어가는데 커피는 몇천 원대라서 시간당 몇 잔 팔지 알바 몇 명 둘지 빈틈없이 계산 못하면 답 안 나오는 구조죠. 한 창업 컨설턴트는 상담할 때 이렇게 묻는데요. 1억 날아가도 회복 가능하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페 폐업이 다른 곳으로 번지거든요. 카페 무너지면 커피 머신 렌탈 업체가 먼저 타격 입고 원두 납품 업체가 거래처 잃고 인테리어 시공사가 일감 잃어요. 부천 공단 앞 상가에서 카페 3곳 문 닫자 그 건물 전체 공실률이 40% 넘었습니다. 20대 직장인들은 카페 알바로 용돈 벌던 시절 포기했습니다. 카페 줄어들면서 알바 자리도 사라졌으니까요. 30대 퇴직자들은 카페 창업이라는 선택지 지웠어요. 주변에서 망하는 사람만 봤거든요. 40대 가장들은 퇴직금 카페에 쏟아붓지 말라는 조언 듣습니다. 송파 아파트 단지 앞에서 카페 사라지면 엄마들은 아이 데리고 갈 곳이 줄어들어요. 모임 장소로 쓰던 카페 없어지면 집으로 모이거나 아예 만남 줄이죠. 강남역 골목에서 카페 줄어들면 직장인들은 점심 후 커피 한 잔 마시며 쉬는 시간 포기합니다. 회의실로 바로 돌아가거나 편의점 커피로 대체하는 거예요. 카페 멈추면 동네 상권 먼저 무너지고 결국 일상 여유까지 갑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취업자 대비 2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963년 이후 60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어요. 카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움직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살아남은 카페들은 차별화로 갔거든요. 오피스 상권 겨냥해서 회사 단체 주문이나 기업 회의용 음료 배달로 매출 구조 바꿨죠. 커피 가격 올리는 대신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은 식사 메뉴 추가해서 음료 외 매출 비중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메가커피는 시그니처 메뉴에 집중했고 쿠키 프라페나 딸기 라떼 같은 디저트성 음료로 손님 한 명당 평균 구매 금액 높이는 전략 픽했어요. 실제로 시그니처 메뉴 비중이 전체 매출 30% 넘으면서 매장당 평균 매출이 15% 이상 늘었죠. 컴포즈도 베이커리랑 디저트 라인 강화했는데 커피만으론 한계라고 판단하고 크루아상, 마카롱, 케이크 추가해서 커피 외 매출 비중 늘렸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해외로 눈 돌렸어요. 백다방은 동남아랑 중동 지역에 매장 열어서 해외 매출 비중 전체 15%까지 확대했고 더벤티도 베트남이랑 태국에서 현지 파트너랑 합작 사업 시작했죠. 해외에선 한국보다 높은 가격 받을 수 있었고 경쟁도 상대적으로 덜했거든요. 반대로 구조조정 내몰린 브랜드도 속출했습니다. 중소저가 브랜드 중 일부는 가맹점 모집 중단하거나 아예 사업 정리하기 시작했고 기존 매장도 대량 폐점 이어졌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커피 전문점이 12,242곳인데 하루 평균 34곳 문 닫는다는 뜻이죠. 가장 주목할 변화는 본사들의 전략 수정인데 무분별한 매장 확장보다는 기존 내장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브랜드는 신규 가맹점 모집 속도 30% 이상 줄이고 대신 기존 가맹점 운영 지원이랑 메뉴 개발에 투자 늘렸어요. 같은 상권에 너무 많은 매장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기 시작했죠. 과거처럼 일단 많이 내자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곳에 내자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미 문 연 가맹점들은 여전히 경쟁 속에서 버티고 있고 본사 전략 변화가 개별 점주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 걸립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카페를 어떤 공간으로 남길 겁니까? 1,300원짜리 커피 파는 공장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가치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꿀 건지 선택해야 해요. 김민수 씨 아내는 카페 폐업 후 파트타임 일 시작했고 중학생 아들은 학원 2개 끊었습니다. 한국 카페 시장 구조 조정은 단순한 사업 모델 성패를 넘어 현대 한국 경제 구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게 거의 없다는 현실이 상징하듯 박리담의 전략이 일시적 성공 가져다 줬지만 내수 침체랑 원가 폭등이라는 이중고 앞에서 한계 드러냈죠. 카페 시장 몰락은 커피가 덜 팔려서가 아니라 너 많이 팔려고 덤벼들다 망가진 구조의 몰락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카페 차려볼까 검색하고 있고 그 순간 다른 누군가는 폐업 정리업체에 전화 겁니다. 10년쯤 그만두고 꿈 찾아 창업 뛰어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예상 못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데 평균 생존기간 3년이라는 냉혹한 통계 뒤엔 개인의 삶이랑 가족 생계가 걸려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별 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경쟁이랑 급변하는 시장 환경이 만든 구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엔 정말 미래가 없을까요? 살아남은 브랜드들의 변화 보면 희망적인 신호도 보이는데 단순한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화, 해외 진출, 차별화된 서비스로 새 길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이제 단순히 싸기만 한 커피가 아니라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커피 찾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카페 시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텐데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선별적 성장,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는 가치 경쟁이 중심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 영상 보고도 카페 창업한다면 최소한 숫자랑 구조 알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장 수가 아니라 수익성 먼저 계산하고 내가 제공할 차별화된 가치는 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원가 폭등이랑 내수 침체라는 두 가지 리스크 견딜 수 있는 현금 비중이랑 운영 계획 갖춰야 하는데 1억 날아가도 회복 가능한 멘탈이랑 에너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200만 원짜리 상가에 7천만 원 투자해서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20만 원 버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그 돈으로 다른 가능성 찾아볼 건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씨처럼 빚이랑 후회만 남기 전에 말이죠.